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김입니다. 이번 시간은 5.18 특집판, 스카이데일리 신문사에서 발행한 5.18 특집판 5.18 진실찾기 제13화 계엄군 만행을 폭로했던, 계엄군 만행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이경남씨, 현재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계엄군의 만행을 폭로함으로써 5.18이 그야말로 계엄군의 만행이고 광주 시민의 의거라는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180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증언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스카이데일리 신문사에서 발행한 5.18 특집판 13번째 5.18 진실찾기, 계엄군 만행을 폭로한 이경남 목사, 북한 개입이 사실이라면 인정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카이데일리 신문사의 기사를 그대로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민주화 평가가 아닌 팩트 추구의 문제다. 실제 찾기에 나서야 된다. 종교가 된 5.18, 증거 드러나도 부정하는 이 광신도의 모습을 벗어나야 될 때다. 껄끄러운 진실 밝혀줘도 항쟁의 가치, 의미는 손상되지 않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광주에서 허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분이 5.18 계엄군의 만행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이경남 씨, 현재 목사님입니다. 자, 계엄군의 잔혹성을 처음으로 고발한 이경남 목사는 최근 스카이데일리 인터뷰에서 5.18 북한 개입설은 충분히 조사해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계엄군의 관점에서 계엄군의 잔혹성을 처음 고발한 5.18 회고록의 주인공, 바로 67세 이경남 목사가 그들에게 5.18은 종교였다 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경남 목사는 최근 담임 목사로 있는 평택의 한 교회에서 가진 스카이데일리 신문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5.18 개업설은 평가가 아닌 기초적인 팩트 추구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이경남 목사는 처음 회고록을 출간한 뒤부터 속칭 좌파 성향 신문 방송의 단골 손님으로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앞다퉈 이경남 목사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왔고, 이경남 목사는 광주를 찾아 방송 촬영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TV와 신문의 TV와 신문에 인터뷰한 수만 5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50회가 아니라 50개 언론사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한 언론사가 뭐 10번 했으면 500번이 되는 거고, 20번 했으면 1000번이 되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2000년대는 전태일 문학상을 받았고 MBC, KBS 토론과 국회 토론에 패널로 출연했으며 영국 BBC, 일본 NHK, 독일의 ARD 등 외신이 이 목사의 증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자, 그런데 이 이경남 목사가 군분교 습격 사건, 이거를 보고 우리 중에 불순 세력이 있다고 느껴서 심경의 변화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계엄군의 시선으로 계엄군이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한 데다가 전남도청 앞에서 숨진 계엄군 병사가 시민군 장갑차가 아닌 군 장병이 운전한 장갑차에 깔렸다는 증언을 하면서 그는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간주해온 모든 이들에게 일종의 셀럽,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글씨를 좀 크게 해볼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던 이 목사가 이젠 북한 개입설의 실체를 찾아야 한다며 그간 그가 보여왔던 행보로 미루어 여간 쉽지 않은 파격적인 발언을 꺼냈다, 이겁니다. 좀 어렵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이 목사라는 분이 이런 심경의 변화는 왜 일어났을까요? 그러던 이 목사가 이제는 개입설의 실체를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왜일까? 그에게 지난 4, 5년 동안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인터뷰 초부터 심경의 변화를 화두에 삼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근황부터 물어봤다고 해요. 자, 처음 만난 사이에 근황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앞서서 늦은 밤에 2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근황을 물어볼 수가 있었다. 자, 이경남 목사는 작년입니다. 이게 올해라고 썼지만 작년 8월 기사니까 작년 6월 증언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분이 증언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자, 증언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죠? 교보문고. 자, 여기에서 증언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증언. 자, 이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네요. 제가 이 컴퓨터도 아마 이 중국 공산당이 아마 조작을 하는지 계속 방송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자, 증언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경남을 쳐야 되겠네요. 증언이라는 책이 대단히 많으니까 여기 나오네요. 이게 바로 이경남 목사의 증언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자, 요게 바로 이경남 목사가 쓴 증언이라는 책입니다. 증언. 자, 여기 딱 나와 있죠? 4.15 부정선거, 그리고 5.18 이야기. 이분이 이제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돌아왔다. 완전히 5.18 셀럽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경남 목사는 작년 6월 증언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푸른 색깔 톤의 깔끔한 북 디자인이 인상적이었다. 이경남 목사의 박하사탕이라고 라는 작고 하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최근에 빚어진 사건부터 43년 전, 지금 44년 전이죠. 해가 바뀌어서 5.18 당시로 흘러가는 시간의 역순으로 서술되었다. 영화 박하사탕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한다. 그 책을 신문사로 보내왔다. 이제 이경남 목사, 나 이 책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오신 거예요. 이경남이라는 이름은 이미 익숙했다.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 장갑차에 깔려 숨진 계엄군 병사에 관한 증언이 본지 취재와 달랐던 터이다. 본지는 시민군 장갑차에 의해 숨졌다는 도청 보건과 직원 정의한 씨의 증언을 했는데 이경남 목사는 그냥 군인이 모는 장갑차에 깔려 죽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계엄군을 군인이 깔아 죽였지 그야말로 폭도가 깔아 죽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책을 읽다가 기자의 선입견을 깨는 내용들이 연거폰에 들어왔다. 이내 전화를 걸었고 밤늦게 걸려온 회신에 비로소 첫 통화가 이루어졌다. 내친 김에 사진 기자와 함께 평택에 있는 교회까지 찾아가 만남이 성사됐다. 이겁니다. 기자하고 만남이죠. 자, 이경남 목사는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 민주당 쪽 사람들은 왜 거짓말에 능한지 의아하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서두에는 약간 애둘러 말했지만 그는 곧이어 정제된 그러나 속내를 애써 감추지 않는 말들로 격정을 토로했다. 아니, 세상에 맨날 평화, 인권, 통일, 생태, 민주 이런 것을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하겠다는 사람들이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제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 차분하던 목소리가 약간 격양됐다. 자, 이경남 목사가 왜곡 처벌의 전제는 서구 독일 사회에서 나치 추종 운동하는 극우주의자들로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려는 이들을 보는 것이나 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5.18 북한 개입설은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상황,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를 놓고 팩트를 찾아가는 문제라면서 우리가 군사, 안보, 전술 측면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는 게 분명한 이경남 목사 나의 입장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실 추구가 독일 나치 구자를 대하듯 한단 말인가. 유의미한 해석도 곁들였다. 5.18 북한군 개입이 규명되면 광주의 위신이 적잖게 손상해 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해 어떤 작업을 했다고 하면 5.18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손상이 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1980년 상황에서 군부의 재집권 의지와 그에 따라 행동했던 군인들의 난폭한 폭력, 그것에 맞섰던 시민들의 저항의 의미와 가치는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목사가 5.18을 신군부 재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계획된 정부 주도용 사태로 보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것도 이제 본주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이경환 목사는 지혜로운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북한 개입이 사실이라면 인정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혼란에 있을 때 그 북한 세력들은 또 제3의 외세 세력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반면 교사 삼아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가 대등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아니라는 데 초점을 둔 발언입니다. 자, 이경환 목사는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 같지 않고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고 김정은의 북한이라는 가장 호전적인 집단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자, 5.18 북한 개입설을 바라보는 이 목사의 관점은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을 때 제3자가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지 그거를 알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5.18 기념재단이나 정부조사위원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보는 이들에게는 5.18이 종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신화가 돼버린 5.18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영역이 됐기 때문에 어떤 평가도 허락하지 않고 다른 접근법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로 변질됐다고 이경환 목사가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이게 일종의 광신이 됐고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도 충분히 이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와중에도 이 목사는 광주 시민의 입장을 거듭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5.18 당시 계엄군의 폭력에 저항하며 피해를 당한 이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88년 50 청문회를 거쳐 민주화 운동으로 재평가받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는 변화가 일어나며 5.18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경환 목사의 주장입니다. 먼저 5.18 유공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많은 국민이 5.18 유공자 문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번번이 광주광역시와 민주당에 의해서 거부되면서 국민적 의구심은 점점 더 키운 꼴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경환 목사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군분교 습격 사건. 이거를 보고 이분이 이제 의식의 방향이 틀이 바뀐 거죠. 불순 세력을 직감했다. 그래서 심경의 변화가 왔다 이거죠. 가짜 유공자 의혹 번번이 묵살되고 국민적 의구심은 더 키워졌고 우리 사회 또는 다른 혼란 때 제2의 북한 개입 차단을 해야 될 교훈이 돼야 된다. 안매장 추모, 김군 이제 나타나야 된다. 그동안 대국민 쇼를 한 것이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항쟁의 가치가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더라도 5.18은 그냥 5.18로서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북한군이 개입한 부분만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닙니까? 자, 이번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통해서 5.18과 상관없이 많은 정치인과 문화예술학계 인사들이 유공자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명단 밝히기를 꺼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피해자가 아닌데도 훗날 5.18이 재평가받도록 기여했다고 해서 자기들을 유공자 명단에 넣고 돈과 명예를 챙긴 것은 치졸한 일이라면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5.18을 바로잡으며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봉급을 받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자기 일을 한 것뿐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나도 유공자라면
보상금을 챙기고 그것을 훈장 삼아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감추고 있었다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라고 느꼈습니다. 가짜 유공자들은 골라내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다시 말해서 다시 북한 개입설로 화제가 돌아가면 취재진이 우리 사회 분위기가 북한 개입설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게 된 과정을 추가 질문하면서 설명은 구체적입니다. 자, 이경남 목사는 1990년 중반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인들이 늘어나면서 5.18 북한 개입에 대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자, 시스템코롭 지만원 박사가 수백 장의 사진을 통해서 북한 게릴라 침투설을 주장할 무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는 일이 벌어지자 당황한 5.18 재단이 2017년 미 국무부가 기밀 해제한 문건을 공개한 북한 개입을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국민을 속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경남 목사에 따르면 당시 5.18 재단은 1980년 5월 9일 문서를 번역 발표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건의 시점이 5.18 시점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고 무엇보다 북한은 현재 악화하고 있는 남한의 정세에 대응해서 어떤 군사적 행동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문장을 재단이 침소봉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오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목사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문장 뒤에 현 상황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1979년 12월 20일과 1980년 2월 8일에는 우리가 지적했듯이 한국에 널리 퍼진 혼란한 위기 상황이 북한의 한반도 무력 통일을 촉발할 수도 있다. 워싱턴이 남아시아와 미국 내 문제에 정신이 팔린다면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해결하거나 한국을 방위할 능력이 심각하게 약해진다는 졌다는 생각으로 북한은 더 담대해질 것이라고 말한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경남 목사는 이 문서는 아직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만약 미국이 남한의 불안한 정세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북한이 언제든 군사적 야욕을 드러낼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서였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맥락이 다르게 이것을 사용하는지 참 의심스럽다. 5.18 재단이 이 맥락을 확 뒤집어서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북한이 전면 남침설과 북개입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침투 게릴라를 찾아야 된다. 북한이 전면 남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게릴라를 파견한 건데 이건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거죠. 이어 북한 남침설과 북한 개입설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게릴라전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지 전면 남침 의혹은 아니라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자, 이 목사는 5.18에 북한 게릴라들이 개입했다는 것은 남침이 아니라 소규모 게릴라들이 침투하고 그래서 광주의 소요 사태가 약화되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 5.18을 연구해온 측에서도 이를 두고 모략전이라고 합니다. 즉 국군 복장을 한 북한 게릴라가 시민을 죽인 뒤 계엄군의 지시로 뒤집어 씌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남남 갈등, 즉 남한 국민끼리 싸우는 분열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밀 해제된 미 국무부 문건은 북한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 북한은 서해 섬들을 통해서 대남 무장 공비를 대거 침투시킨 사실이 우리 정부 문건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전면전을 대비하는 사이 게릴라전은 이미 시행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방증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목사는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 CIA 요원이었던 마이클 리 박사가 당시 북한이 남한의 사태에 개입해서 서울과 광주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 시민혁명위원회 이름으로 북한의 개입을 요청하고 그것을 남침의 명분으로 삼으려던 게 북한의 음모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더해 1998년 황장엽 씨와 김덕홍 씨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5.18 북한 개입에 대해 진술했는데 당시 정보기관의
제때 보도되지 못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1980년 잠깐만요. 1980년 5월 21일 아침 광주 농성동에서 24단 사령부 및 62연대 지휘 차량이 괴한 약 300명에게 피습된 군분교 습격 사건도 이 목사가 북한 개입 가능성을 눈여겨보게 된 하나의 증거였다고 합니다. 자, 이경남 목사는 1995년 7월 서울지방검찰청 국방부 감찰부의 조사 결과는 군부를 반란죄로 처벌하고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이해하려는 취지에 걸림돌이 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 같다고 추정하며 당시 피탈된 무기 중 기관총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체험을 털어놨습니다. 자, 이 목사는 M60 기관총 3문과 실탄 200발, M60 차량 장치대 2개가 피탈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5.18을 다시 보게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와 대치할 때 민간인이 우리를 향해 총을 쏘거나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름 평화로운 마음으로 우리 이제 계엄문이 대치하고 있었지만 그들 중 기관총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면 단순한 평화로운 시위로 볼 수는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지만원 박사, 북한 개입설에 김군 동상까지 만들더라. 자, 김군, 여러분 잘 아시죠? 1번 김군, 뭡니까? 광수 1번 김군이죠. 김군 사건도 이 이경남 목사의 생각의 변화를 끌어낸 한 요인이 됐다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경남 목사는 광주 금남로에 있는 카톨릭 센터가 현재는 5.18 역사 기록관이 되어 있다며 전시실 입구에 제일 크게 걸려 있는 것이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군인들을 몰아낸 시민군의 모습인데 이 영웅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영웅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의문이 계속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념재단 측과 교류하며 당시 정황을 잘 알던 이 목사에 따르면 제일 먼저 당시 21살이던 시민 하나가 나서며 자기라며 나서는데 나이도 그렇고 군대도 아직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M60을 쏠 수 있습니까? M16도 못 쏠 텐데. 사람이 중화기를 다룰 수 있느냐며 인정받지 못했다며 그러다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바로 김군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곤 원지교 밑에 넝마들이 살았는데 늘 자기 식당에 와서 밥을 먹던 이가 5.18 이후 사라졌다며 김군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그리고 다른 증인들이 나타나 그 사람들이 5월 24일 송암동에서 군인들에게 잡혀가 피살 안매장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김군은 그 다리 밑에 살던 넝마 주위였는데 5.18 이후에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죽고 안매장됐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말로 들리네요. 그러면서 영화까지 만들고 시민들이 광주 공원에 동사까지 만들어 세웠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번에는 차복환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차복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김군이 납니다 라고 선언하고 홍보하는 일이 벌어져 도대체 이게 뭐냐? 뭐 하는 짓인가 싶었다며 차씨가 맞다면 영화 김군은 전 국민을 속인 쇼를 한 것이니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동상을 없애야 할 일인데도 그냥 침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을 조사하고 밝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런 말을 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위협했다면서 게다가 이번에 헌법 전문에 넣겠다며 양당이 합작하고 헌법이라는 건 합작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면 다시 고치기 어려우니 전문에 넣기 전에 미심적인 일은 먼저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것이 이경남 목사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이념적 와해. 숭고한 정신 사라지고 비열함만 남아 통탄. 자, 이경남 목사가 우리가 5.18을 존중하는 것은 그 불의와 폭력에 항거하던 시민들의 숭고한 정신 때문인데
지금 되어가는 상황은 참 비열하고 사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를 잘 분별해서 해야 한다고 고언을 드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는 대한민국이 이념적으로 와해된 상태라고 본다고 우려를 보탰습니다. 이경남 목사는 정율성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얼마나 와해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는 정율성이 작곡한 중국 인민해방군가의 가사를 직접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원수를 모조리 쓸어 물리치고 모택동 기치를 높이 날리자고 돼 있는데, 가사의 원수는 중일 전쟁 시기에는 일본군이었고 국공내전 때에는 장개석 군대였으며 6.25 전쟁 때는 미군과 연합군, 한국군이었다. 대한민국을 없애자는 군가를 작곡한 공산주의자를 추모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경남 목사 5.18 최선봉에 서서 전남 도청 앞에 있던 겸군 병사가 권일병이죠. 깔려 죽은 것은 그게 시민군이 모는 전차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당연히 일반인 같으면, 일반인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군인이 몰고 다니는 장갑차가 군인을 깔았어. 그러면 군인이 조종하는 장갑차에 군인이 깔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분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서서히 밝혀진 것이 그 장갑차가 군인이 모은 것이 아니라 폭도들이 아시아 자동차에 가서 탈취해서 했던 거라는 것이 확인되고, 또 군분교에서 300명의 신원 불명의 이상한 청년들이 우리나라 20사단 지휘부와 62연대 지휘부를 습격해갖고 무기를 피탈한 것을 알고 나서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분이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그거는 진짜 개입했구나, 이런 의혹을 가지고 증언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하고 100% 똑같은 뜻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진실에 거의 접근해 가는 이 이경남 목사님의 증언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8 진실 찾기는 14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